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확률과 통계 과목 해설을 맡은 김상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네, 어렵진 않았고 좀 쉬운 쪽에 속했는데 잘 푸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수능 본 친구들은 이 해설을 볼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다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그 친구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022, 2023 수능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꽤 어렵게 나왔거든요. 29번, 30번의 경우에도 꽤 어렵게 나왔고 27번부터 3점짜리 답지 않게 좀 어려운 문항들이 가끔씩 있고는 했는데 올해 수능은 좀 기조가 달라져서 29번, 30번도 굉장히 평이하게 거의 한 3줄 정도면 다 풀 수 있는 문항들로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해설 영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본론부터 이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항입니다. 23번 문항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항이었죠. 5개의 문자 x, x, y, y, z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게 두 개씩 있고 총 5개 있으니까 5팩토리얼로 뭐를 나누고 5팩토리얼을 뭐로 나누자? 두 개에서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지. 근데 5팩토리얼 우리 계산할 수 있죠? 120. 2팩토리얼은 2니까 2 곱하기 2에서 4. 그럼 약분해주면 답이 얼마나 되겠어? 30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답은 그러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24번.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알아채셨어야 되는 게 A 교집합 B의 확률이 A 곱하고 B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걸 바로 알아채셨어야지 되겠고 또 PA의 여집합이 2PA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확률이 뭐다? 1 마이너스 원래 사건의 확률이다 라는 것을 통해 P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지? 1 마이너스 PA가 얼마? 2PA니까 이항해가지고 구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되겠어요? 3PA가 1이다 라고 해서 PA가 얼마?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PA 곱하기 PB가 4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PA가 지금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써주면 3분의 1 PB가 4분의 1이니까 PB는 얼마? 3 곱해주면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PB의 값을 구하는 게 답이었으니까 답은 4분의 3에서 4번이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25번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이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게 10 이하인 것보다 경우의 수가 훨씬 적은 거 맞죠? 10 이하의 여사건이니까 11 이상이어야겠네요. 우리 용어 확실하게 해야 돼요. 10 이하는 10을 포함해서 10보다 작은 거 10 혹은 10보다 작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의 반대이려면 1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여야 되니까 11 이상이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1인 경우밖에 없죠. 5랑 6 놓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 6팩토리얼이지. 6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가 6팩토리얼이고 양 끝에 그래 5와 6이 놓였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5와 6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4개가 들어가는 거죠. 1, 2, 3, 4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는 건데 여기 4개는 자유롭게 들어가도 되니까 4팩토리얼에다가 5랑 6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에 2팩토리얼 곱해주시면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 약분해주시면 5 곱하기 6만 남죠? 그럼 5, 6의 2니까 약분해서 15분의 1이라는 거 이렇게 약분해서 15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 그냥 답으로 쓰면 안 되죠? 이거는 11 이상인 거니까 10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우리는 전체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지. 우리 여기 앞에서 PA 여집합이 1-PA라는 것이라는 사실과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는 1에서 15분의 1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분의 14다. 라고 보여주시면 답은 몇 번?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26번도 역시 쉽습니다.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연수 x라고 하자라고 해놓고 이 y의 값을 구하여라. y를 되게 좀 뭔가 어렵게 준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죠.
동전이 앞면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으면 0, 하나 있으면 1, 두 개 있거나 세 개 있거나 네 개 있으면 2다. 그랬을 때 y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으면 확률 분포표를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예. 그래서 y가 0이거나 1이거나 2인 경우가 있겠죠. x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고 2보다 큰 2니까 크거나 같은 2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그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럼 y가 0일 확률은 x가 0일 확률이랑 똑같죠. x가 0일 확률은 앞면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의 수. 근데 동전이 지금 4개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6. 근데 4개 다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리고 x가 1인 확률하고 y가 1인 확률하고 같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역시 16개.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다 뒷면이니까 그 경우의 수 몇 개예요? 4개죠. 우리 왜 앞, 뒤, 뒤, 뒤 얘네들이 동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같은 것이 3개 있는 수열인 거잖아. 전체 4개 중에. 그럼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럼 총 경우의 수 4개. 근데 전체 경우의 수 16개니까 16분의 3. 나머지가 y가 2의 확률이겠죠. 1 더하기 4, 1 더하기 4가 5니까 16에서 5 빼주시면 11. 오케이. 그럼 우리 평균 구해주면 끝나네. 평균은 이거 곱한 거, 이거 곱한 거, 이거 곱한 거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 곱하면 빵이고 얘랑 얘 곱하면 16분의 4죠. 16분의 4 더하기 얘랑 얘 곱하면 16분의 22입니다. 이걸 약분을 안 한 이유는요. 이게 분모 똑같이 한 다음에 계산을 하고 나서 약분하는 경우 좀 편해서 그래. 16분의 26이니까 여기에서 약분하시면 돼요. 814. 여기서 이걸 그냥 4분의 1이네 하고 4분의 1 해버리면 또 통분해야 되고 또 다시 또 약분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일단은 먼저 계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약분을 하는 습관을 드셨으면 좋겠다. 813이니까 답이 몇 번이죠? 네, 2번이네. 이번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칠판 좀 지우고 나서 27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2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여느 때처럼 정규분포와 실내 구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내 구간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실내 구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또 우리 실내 구간을 쓰는 공식들 여러 가지 잘 알고 여러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는 게 실내 구간의 중간에 있는 게 모평균이다 라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 구간의 중간은 표본 평균이다라는 것, 즉 여기 표현을 따르면 x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바를 a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x바는 2분의 a 더하기 5분의 6a니까 이거 계산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10분의 11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표본의 개수도 주어졌고 표준 편차 값도 주어졌어요. 실내 구간을 그냥 바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하시느냐? 실내 구간의 중간이 표본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먼저 씁니다. 표본 평균을 먼저 쓰고 마이너스 루트 표본의 개수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실내 구간의 집 신뢰도가 95%니까 95%에 해당하는 Z값의 경계 1.96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더하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루트 n을 알고 있고요. 시그마도 알고 있어요. 대입만 해주면 그럼 다 됐네. 루트 n은 7일 거고 시그마는 5일 테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7분의 5 곱하기 1.96이겠지. 근데 얘가 얼마라고? 얘가 a이고 얘가 5분의 6a라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x바가 사라지니까 좀 편안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5분의 1a가 되고 5분의
5분의 1a가 아무래도 7분의 5 곱하기 1.96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a에 대해서 좀 나타냅시다. 양변에 5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상관없긴 한데요. 소수점이 좀 불편하니까 소수점을 좀 없애주고 싶어요. 100 곱하면 소수점 없어지잖아요. 100 곱하면 없어지니까 7분의 100 곱하기 1.9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러면은 196 나오잖아요. 7분의 196 곱하기 2분의 1이야. 약분하면 98이죠? 근데 이거 바로 되려나? 98은 7 곱하기 14거든? 얘가 14래. 오케이. A가 14라는 걸 알았어. 근데 여기 X 봐. 10분의 11 A죠. 대입만 해주면 끝나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분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15.4, 15.6 이런 식으로 소수로 돼 있기 때문에 10분의 11을 우리가 1.1로 한번 바꿔줘. 이거 계산은 초등학생들도 하는 건데 이거 바로 할 줄 알아야지. 만약에 혹시나 안 되시면은 직접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잖아요. 14 1.1하면은 14 14니까 154지. 근데 점 하나 있으니까 점 끝.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5.4다. 그래서 몇 번이냐? 2번이다라는 것을 알수다. 네, 이어서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이 사실은 본래의 위상을 잃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 B가 있답니다. 주머니에는 1, 2, 3, 4가 적힌 숫자가 있고 A에는 뭐 검은공, 흰공이 뭐 8개 이상 있고 뭐 B는 비어 있다. A에서 꺼내서 뭐 B에다가 넣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밑에 박스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글자만 보고 되게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나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는 하자. 우리 국어 비문학 문제 이런 것들도 막 지금 한 학기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잘 읽고 풀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어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이렇게 하나 꺼냈을 때 수가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흰 공 하나를 꺼내서 B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주머니에서 숫자를 꺼냈는데 2나 3이 나와요. 그러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A에서 꺼내서 B에다가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꺼낸 숫자가 4일 때는요. 흰 공을 2개, 검은 공 1개를 꺼내서 B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행을 4번 한대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카드 꺼내서 상자 A에서 상자 B로 공 옮기는 거를 4번 하는구나. 그랬을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몇 개? 8개. 1 때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의 확률을 구해라. 조건 확률이죠. 누가 봐도. 왜? 이러이러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왔어. 그 중에서 이럴 확률은 무엇이냐? 이건 무조건 조건 확률이죠. 조건 부분 확률의 정의를 묻는 문제예요. 사실은 28번 4점짜리인데 4점짜리에서도 정의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연히 정의를 모르면은 킬로그램도 못 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뭘 알고 싶냐면요.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인 상황을 일단 먼저 보고 싶어요. 이 1, 2, 3를 4번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의 개수가 딱 8개가 될까? 일단 가장 쉬운 거는요. 이거 4번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4번 하면 흰검 각 한 개는 2개니까 둘둘둘둘 하면 8개죠. 그러면요. 2를 4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2를 3번 할 수는 있을까? 2를 3번 했을 때 나머지는 얘 아니면 얘겠지. 근데 2를 3번 하면 6개잖아요. 공의 개수가 6개인데 얘는 1개고 얘는 3개야.
그러면 7개면 7개 9개니까 8개가 아니잖아. 안 되네. 그럼 얘가 2번 했을 때, 이 2를 2번 했을 때, 2를 2번 했을 때는 4개죠.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그럼 4개를 더 넣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하면 딱 4개 되겠네. 이거 2번 하면 6개니까 너무 많고, 이거 두 개 하면은 2개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2번 각각 한 번 하면 되겠네. 오케이. 마지막으로 얘를 한 번 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얘를 안 하는 경우는 한 번 하면 되지. 뭐 한 번 하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즉 정리하면 1을 2번 하고 3를 2번 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얘를 4번 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일 확률은요, 우리가 수가 총 1, 2, 3, 4에서 주머니에 총 4개의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2 또는 3일 확률이 2 또는 3일 확률이 몇이겠어?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 2분의 1이죠? 2분의 1. 근데 그 2분의 1을 4번이나 해야 돼. 4번이나 해야 되니까 4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확률 몇이에요? 16분의 1이겠죠? 얘는 어렵지 않아요. 얘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두 번째, 얘를 2번 하고 얘를 각각 한 번. 그럼 얘는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고, 그럼 2분의 1 2번 곱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얘랑 얘는 확률이 몇이에요? 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인데 사실은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이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순서대로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일 게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1이랑 4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먼저 1이랑 4가 나오고 나머지 확인한 수가 2랑 3인 경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서를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편의상 1, 2, 3라고 하면 1, 2, 3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1이 한 개, 2가 2개, 3가 한 개인 상황이니까 그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1, 2, 3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뭐긴 뭐야? 얘네 배열하는 경우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4개 있는데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그럼 4팩 나누기 2팩 해주면 되겠네. 4팩토리얼이 24. 2팩토리얼이 2니까 몇 개? 12개. 그럼 12개의 순서가 있으니까 곱하기 12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지? 1이 2번, 3가 2번이니까 1이 2번, 3가 2번이니까 4분의 1을 2번 곱해주시고 4분의 1을 또 2번 곱해주시면 되는데, 얘도 역시 순서를 정하는 거 몇 개? 4팩분의 2팩 2팩. 오케이? 2팩 2팩분의 4팩이겠네요. 왜냐면 같은 것이 각각 2개씩 있고 총 4개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요, 한번 이건 지웁시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얘를 계산하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64분의 10이네요. 16분의 1 맞출 수 있으니까 16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요, 이거 먼저 할까? 4, 3, 12, 11 이거 나누면 6. 그럼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4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은 256이죠? 네. 그러면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일 확률을 다 구했어요. 그럼 걔가 조건부 확률이니까 걔가 분모해 오겠지. 16분의 1, 16분의 3, 256분의 1. 갖고 나면 128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확률들이 분모해 올 거고, 그 중에서 어떤 확률? 상자 위에 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예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의 확률은 2개인 경우는 1, 2, 3번 중에 몇 개밖에 없습니까?
얘 안 되지. 검은 공 4개니까. 얘 돼. 이걸로 검은 공 2개, 이걸로 1개, 3개잖아. 안 되네. 그럼 얘밖에 안 된다.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흰 공, 흰 공. 그럼 검은 공 2개. 얘밖에 안 되네. 그럼 분자에는 뭐밖에 올 수 없다? 얘밖에 올 수가 없다. 128분의 3이겠네. 분모 분자에다가 128 곱해요? 한 번에 가면 좀 힘들려나? 얘는 2의 4제곱이고 2의 7제곱인 거는 아시죠? 네. 2의 7제곱을 곱했다 생각하면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8, 3, 24 더하기 4 분의 3인 거죠? 그러면 8이니까 8 더하기 3은 11 11 더하기 24는 30 그러면 35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몇 번이죠? 4번이에요. 답은 4번이다. 여러분 괜찮죠?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의 어떤 정의를 물어볼 때 사실은 평가원에서 29번이나 28번 문제로 냈을 때는 상당히 좀 개념은 똑같으나 이 케이스를 분류하는 과정 이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킬러 분할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지 굉장히 케이스 구도도 쉽고 충분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으시지 않았을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7판을 좀 정리하고 나서 29번과 30번까지 마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9번과 30번까지 보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네, 중복조합의 활용 문제로 나왔는데 조건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사실은 교과서 예제에 있을 법한 문제라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29번이라고 27번이 아니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4점짜리 문제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번 수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 B, C, D가 6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A, C, B, C, D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각만 보시면 사실은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6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 3, 4, 5, 6 중에서 고르면 될 거고 그 중에 3개를 배열하는 건데 같아도 되고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커도 되고니까 순열이 아니라 그냥 조합이 아니라 중복 조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6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된다라는 건데 좀 크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데 사실은 A랑 B의 대소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가 B보다 작거나 B가 A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각각 경우수 몇 개? 6개 중에 4개 뽑는 거니까 6H4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두 번 A랑 B랑 똑같은 경우가 3죠. 쉽게 얘기해 이 경우가 중복해서 3지죠. 따라서 6H4를 2번 더한 다음에 6H 몇? 하나, 둘, 3개니까 3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6H4는 우리가 알다시피 9C4죠. 왜냐면 M 플러스 R-1 C의 R이니까. 마찬가지로 9C4. 얘는 8C3이네요. 9C4 계산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네, 9C4 9, 8, 7, 6, 5, 4, 3, 2, 1 에다가 이거 2번 더한 거니까 곱하기 2 해줄게. 이거 약분 4 약분해서 2 맞고 3 약분해서 2 맞고 에서 뭘 빼주시면 된다고? 8C3을 빼주시면 된다. 3 팩토리얼분의 8 3 팩토리얼은 6이니까 약분 해주시면 돼요. 그래요. 그럼 9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2니까 뭐 63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빼기 56. 얘를 계산해주면요 3, 4, 12 더하기 6, 4, 24에서 240에서 56을 빼주신 거니까 252에서 56 빼주신 거죠. 그래서 답은 196이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29번 치고 굉장히 쉽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뭐 A랑 B는 잘 모르겠고 C가 여기 중간에 껴있으니까 C를 1, 2, 3, 4, 5, 6 기준으로 나눠서 풀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풀이가 가장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 풀이를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C를 1, 2, 3, 4, 5, 6으로 고정시켜 놓고 A, B랑 D 결정해서 구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번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지우려고 그랬는데요. 30번도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30번이라고 하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해가지고 경우의 수 막 케이스 구분해서 세고 일일이 세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정규분포 단원에서 나왔어요. 이 단원에서 나온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2학년도 수능 이래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나온 거. 이 개념이 좀 핵심인데요. 이 문제를 풀 때 x가 어떤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 확률은 이 확률이다라는 것이 정의예요. 성질이 아니라 정의거든. 이게 표준 정규분포의 정의야. x가 평균 m 그리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라고 우리가 정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서 얘를 받아들이셔야지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요. x가 지금 표준 편차가 t고 평균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냥 그대로 넣어치면 되겠지. 표준 편차가 뭐라고? t. 그리고 a에서 m 평균 빼면 되니까 t 제곱 빼기 t. 그리고 여기 표준 정규분포 z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이거 t가 0이 아닐 테니까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t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t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요. t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되죠? 여기까지. 근데 이걸 좀 지웁시다. 이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하는데 그럼 t에 따라서 뭔가 좀 이게 값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t에 따라서 t의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느냐? 를 위 조건에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위 조건이 뭡니까? p x가 5t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5t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 있어야 될까요? 여기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 5t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근데 평균이 지금 얼마니까? 평균이 1이니까 1이 5t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5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t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군요. 그럼 t의 범위를 구했어요.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도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표준 정규 분포니까 평균이 뭐지? 0이지. t-1이라 그랬으니까 t-1이 대강 한 여기 있다고 하죠. t 플러스 1이 대강 한 요쯤에 있다고 하죠. 여기에 대강 뭐 t가 있을 테니까. 그랬을 때 t가 5분의 1이면 되게 이렇게 되는데 t가 5분의 1보다 커지면 이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서 점점 이쪽으로 가겠지. 근데 봐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비교해보세요. t가 5분의 1일 때에는 여기 마이너스 5분의 4고 여기는 5분의 6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의 이 점의 y좌표가 5분의 6일 때의 점의 y좌표보다 더 크겠죠. 당연히 t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y좌표가 얘는 더 크고 얘는 더 작아지겠지. 근데 봐, 넓이를 우리는 구하고 싶어요. 왜? 이 확률 값이 이 x축하고 여기 사이의 넓이랑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니까.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더 길잖아요. 그럼 t를 이렇게 살짝 키우면 얘 입장에서는 이게 이만큼 늘어나지, 면적이. 근데 얘 입장에서 면적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늘어나는 거지. 말이 잘못했다, 미안.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늘어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늘어난다. 이만큼이 사라지고 이만큼이 줄어든다고. 당연히 면적이 t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면적은 뭐라고? 얘라고 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최대값은 언제겠어? 이때겠지. 이때 t가 뭐일 때? 5분의 1일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의 성질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이게 30번에 나와서 알고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28번에도 뭐 학력평가 문제도 꽤 많이 나왔었고,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는 꽤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표준이 아니더라도 정규분포 그래프 물어보는 게 되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수험장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t가 5분의 1때 최대값이에요. 넣어서 구하면 되겠네요. p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네. 얘는 뭐랑 똑같아? p가 내가 안 보였죠? 미안. p가 뭐일 때? 마이너스 0.8부터 0일 때랑 0부터 1.2일 때까지 더한 거랑 똑같죠? 근데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는 0.288이라는 게 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0.8까지의 확률하고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의 확률은 똑같으니까. 왜? 대칭선은 대칭선. 그럼 얘가 0.288이고 얘가 얼마죠? 0.385죠? 0.288하고 0.385 더해주면 여기다 쓰잖아. 0.288하고 0.385를 더해주면 얘는 암산이 안 된다. 288 385 더해주면 3 1 88 16 17 1 6 이렇게 되겠네요. 0.673이다. 얘가 얼마? 얘가 K. 여기가 1000K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000 곱해주면 소수점 3개 왔다 갔다 해가지고 1000K는 67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67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0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어때요? 할만하죠? 네. 수능이 되게 수능 확통 문항은 되게 할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정의에 집중하시고 또 본질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확통 문항 정도는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